캐나다 경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최신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오면서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정말 캐나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0.2%. 이게 뭐냐면 7월 캐나다의 월간 국내 총생산, 우리가 흔히 GDP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0.2% 성장했다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뒷걸음질만 치다가 나온 반등이라서 시장에서는 꽤나 놀랍다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0.2% 성장이 과연 캐나다 경제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는 청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이 7월 데이터 하나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 걸까? 그 배경에는 바로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적 경기 침체. 말이 조금 어렵죠? 경제학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2분기, 그러니까 6개월 연속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경제가 공식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상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캐나다는 이미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연율로 환산했을 때 1.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문턱에 이미 한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였죠. 7월에 0.2% 성장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0.2%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7월 GDP 보고서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경제의 어떤 부분이 성장을 이끌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진했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가려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경제의 큰 그림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경제의 약 4분의 3, 그러니까 75%는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제조업이나 광업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상품 생산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번 7월의 성장은요, 경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작은 상품 생산 부문이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문이 무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0.6%라는 꽤 괜찮은 성장을 기록한 거죠. 근데 성장의 속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그림이 그렇게 고르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업이나 석유, 가스, 그리고 제조업 같은 분야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한 반면에 우리 소비와 직결되는 소매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광업, 채석업, 석유 및 가스 추출 부문이 무려 1.4%나 성장했고요. 제조업도 0.7% 성장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달에 꽤 좋았던 소매업은 1%나 감소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장이 경제 전반으로 쫙 퍼진 게 아니라 특정 몇몇 분야에만 국한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데이터는 과연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7월의 이 깜짝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7월의 성장 동력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8월 GDP 잠정 추정치를 보니까요, 0%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성장세가 완전히 멈춰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BMO의 벤저민 라이츠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경제의 근본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같은 완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BMO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금리 정책 예상 경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10월에는 금리를 그대로 묶어두고 올해 말인 12월과 내년 3월에 각각 한 번씩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경제가 침체는 피했지만 그렇다고 막 뜨겁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월에 0.2% 성장. 이게 경기 침체 위기를 넘겼다는 진정한 회복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높은 금리나 무역 분쟁 같은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에 불과할까요? 8월의 0% 성장 예비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